도쿄전력이 내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며 강력한 저지 투쟁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일본 대사관 앞 등 전국 각지에서 규탄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다음 달 대형 지역 축제를 예정하고 있는 충남 지역 수산업 종사자들도 집회를 열어 방류 반대와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1993년생 최윤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경찰 조직을 재편하고 의무 경찰 제도를 재도입하는 등의 흉악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KBS 보도로 촉발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의 체육회 선거 개입 의혹이 법정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서 청장이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은 서 청장과 특보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시간이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내일 오후 1시에 이 오염수 방류가 개시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바닷물로 희석한 알프스 처리수를 방류해도 문제가 없는지 최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 박원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도쿄전력이 방류 개시를 위한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도쿄전력은 알프스라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정화 처리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하는 작업을 어젯밤까지 실시했습니다. 희석 작업은 처리된 오염수 1톤에 바닷물 1,200톤을 대형 수조에 넣어 함께 섞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오늘은 희석 처리된 오염수에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가 방류 기준치인 1리터에 1,500 베크렐 이하로 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도쿄전력은 밝혔습니다. 결과는 내일 오전 중에 나올 예정인데 기상 상황 등의 문제가 없으면 방류가 개시됩니다. 明日午前中には結果がわかるということで、天候や海の状況なども踏まえて問題がなければ明日のうちに放出を開始することにしています。 방류는 오후 1시에 시작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방류가 개시되면 우선 1차로 희석까지 마친 오염수를 하루에 460여 톤씩 17일에 걸쳐 모두 7,800여 톤을 바다에 흘려보낼 예정이라고 도쿄전력은 설명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만들어진 오염수는 모두 134만여 톤으로 대형 탱크 1000여 개에 나뉘어 보관돼 있습니다. 방류엔 3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본의 올해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는 대형 탱크 30여 개에 해당하는 3만 1,000톤가량의 오염수가 후쿠시마 앞바다로 흘러나갈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오염수가 4, 5년 뒤에야 도착한다며 민주당의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야당은 오염수 방류가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빗대며 강력한 저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두고 정부와 긴급 대책회의를 연 국민의힘. 과학과 팩트가 중요하다면서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데 최소 4, 5년이 걸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보다 오염수가 먼저 도달할 미국과 캐나다 등은 왜 방류를 반대하지 않겠냐며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정쟁으로 삼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선동과 정치 공세를 해온 것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또다시 반일과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권 타도를 위한 비과학적 촛불 선동은 결국 과학의 횃불로 국민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또다시 재앙을 가져오려 한다며 규탄했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더니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국제환경단체의 비판을 받는 상황을 만든 정부는 정말로 통렬하게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비상행동 기간에 돌입한 민주당은 오늘 저녁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내일은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거리 행진을 하는 등 장외 투쟁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 하루 곳곳에서 시민사회 단체 등의 항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투기 계획 즉각 중단하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 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단 겁니다. 2차 처리를 하면 폐물질이 남지 않는 건지, 오염수 안에 어떤 일종이 얼만큼 방출되는지 이 너무나 상식적인 걱정에 일본 정부는 답이 없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일본의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강하게 항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장 정부에서도 일본에 항의하십시오. 백일로는 안 된다. 그냥 육지에 수상하는 별걸 왜 바다에 버려요? 전 세계 바다가 어디 쓰레기통입니까? 일본 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수요 집회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기어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대상으로 비윤리적 생태학살 행위를 저지르고야 말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일명 핵테러를 벌인 거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을 비롯해 전북도청, 경주시청 앞 등 전국 곳곳에서도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 등이 이어졌습니다.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는 오는 2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범국민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우리 지역 어민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장 다음 달 곳곳에서 수산물 축제가 열릴 예정인데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 지역사회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대하와 세족의 명소로 알려진 홍성 남당항. 다음 달 초 열리는 대하축제를 앞두고 손님 맞이로 한창 바쁠 때지만 식당들은 텅 빈 지 오래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 손님이 어느 정도 오셨거든요. 근데 올해는 뭐 아예 진짜 없어. 손님이 아예. 오염수 방류 논란만으로도 이미 손님은 예년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축제를 코앞에 두고 전해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주민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어민들은 자보다 놓으면 못해요. 사람이어야 팔리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올까 봐. 사람들이 많이 안 올까 봐. 당장 내일부터 방류가 계획된 가운데 지역 야당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거듭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오염수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오히려 일본의 방류 결정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을 두둔하기에 바쁩니다. 찬성하지 않는다면 반대해야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어민들의 우려와 시민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류가 시작되더라도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업 종사자이신데요. 한국수산업경영인 보령시 연합회 김필성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결국 오염수 방류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 방류가 이뤄지면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역의 수산업계와 어민들의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 지역은
7월 달에 금어기를 끝내고 8월 달부터 조업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나 내일로 다가온 그 방류 소식에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까봐 조심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어민들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현재 이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하지만은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업인으로서 이 일본의 방류 결정이 있기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찬성하지도 않고 또한 지지하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어업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미 찬성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지금 정부한테 신뢰를 안고 있습니다. 네.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야기가 나온 뒤부터 수산업계 매출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은 더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며칠 전에도 저희 회원이 운영하는 식당에를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손님이 거의 3분의 2 이상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2021년 사고 당시 조사에 의하면 한 40% 이상 소비가 줄은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지역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기가 안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오염수 해양 투기 이슈 이후 소비가 50%에서 한 70% 이상 줄었다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네,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일본 현지에서도 어업인들의 반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서 자국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 어업인들은 그 부분이 조금 정부에서 무슨 보상이라든가 이런 어업인들의 사후 무슨 대책 같은 것도 마련도 않고 그냥 오염수 해양 투기가 내일부터 시작되지만 투기가 시작되더라도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해양 투기를 막을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비가 줄어든다면 손실된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울러 정부는 우리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련해서 이 현지인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보령시 연합회 김필성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최윤종, 1993년생인데 최 씨의 인상착의 기록이 담긴 이른바 머그샷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황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는 1993년생 남성 최윤종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등 증거가 충분하며 연이은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금 상태에서 촬영된 최 씨의 신원식별용 얼굴 사진, 이른바 머그샷 또한 함께 공개됐습니다. 어제 최 씨가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신림동 길거리에서 흉기난동을 벌였던 조선, 분당백화점에서 흉기난동을 벌였던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모두 거부했던 바 있습니다. 머그샷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공개되는데 지금까지 머그샷이 공개된 건 2년 전 교제 여성의 가족을 살해했던 이석준이 유일합니다. 한편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에게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으로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사라는 부검 1차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의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미 경찰의 PC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최 씨는 이번 달 살인 예고 관련 기사를 검색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 씨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다고 보고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네, 이렇게 최근 잇따르고 있는 흉악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을 한덕수 총리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예방과 처벌을 더 강화하고 또 정신질환 관리 체계도 바꾸겠다는 건데 특히 치안력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완전히 폐지된 의무경찰 제도 재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지하철역과 동네 산책로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벌어진 흉악범죄. 한덕수 총리는 사실상 테러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라며 정부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사전 예방, 현장 대응, 사후 처벌, 관리 등 범죄 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우선 순찰을 강화하는 특별 치안 활동을 이어가고 CCTV 등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구대 등의 현장 치안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찰 조직을 재편하고 올해 완전 폐지된 의무경찰제도 재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재난 등에 신속 대응할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8천 명 정도 규모를 언급했습니다. 기존 범위 내에서 국방부와 이제 우선순위를 좀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대략 한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공중 협박죄 신설 등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흉악범죄 예고에는 무관용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 관리 중심이던 정신질환 관리 체계를 바꾸고 법관 판단으로 입원이 가능한 사법 입원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원 인력, 전문 의료진 확보와 병상 확충 등 선결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한 총리는 흉악범죄의 구조적 요인 해결을 언급하면서 신뢰와 포용을 국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약 한 달 만에 정부가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학부모의 민원을 교사가 직접 받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장이 책임지는 민원 대응팀이 꾸려질 예정인데 일부에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분리하기 위해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장과 교육공보직 등으로 민원 대응팀을 꾸려 모든 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단순 민원은 직접 처리합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하되 더 복잡한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합니다.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면 답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응대 거부권도 부여됩니다. 학부모 민원이 너무 과도하게 제기가 되고 있어서 학교장은 도움이 필요할 때 이때는 이제 학교장이 처리하는. 이와 함께 학생 인권만 강조해 교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 인권조례 개선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조사나 수사 전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와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아동학대 처벌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교육위원회는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민원 대응팀은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교육공보직 등은 민원 처리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보직본부는 교무행정실무사는 콜센터 인력이 아니라며 모든 1차 민원의 고통이 교육공보직으로 일원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학과 퇴학 등 중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강력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협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충청권의 주요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사업비 급증으로 기재부의 재검토를 받고 있는 대전 트램건설이나 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서산공항 건설 같은 지역 현안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성룡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한 국민의힘과 정부, 전국 광역단체별로 역점 사업 한두 개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은 금강 횡단교량 타당성 조사, 충남은 서산공항 건설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당정은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뒀다면서도 지역 균형 발전에는 곳간을 열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 트램 건설은 사업비가 2배로 뛰어 기재부의 재검토를 받고 있지만 이번 사업비 반영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이 탄력을 받게 됐고 2028년 개통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번 당정 협의에서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결정이 됨에 따라서 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던 서산공항 건설도 동력이 생겼습니다. 충남도가 예타를 받지 않는 500억 원 아래로 사업비를 낮춰 추진 중인 가운데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필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세종시가 금강 햇물이교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건의해온 추가 교량 설치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반영에 비판도 나옵니다. 지역에 그간의 어떤 요청했던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나눠주기식으로 사업 선정을 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절차상으로 문제고. 지역 현안 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KBS 보도로 촉발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의 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서 구청장은 오늘 재판에 출석해 선거 중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항변해왔습니다. 보도로 사전에 기획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녹취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기획된. 그런데 첫 재판에서 입장을 180도 바꾸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자치단체장으로 선거 중립을 지키지 못한 점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서 구청장의 선거 개입 혐의는 지난해 말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김모 후보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다른 직을 제안했다는 KBS 의혹 보도로 불거졌습니다. 체육회 부회장 하시는 걸로 조율을 다 해놨어요. 회장이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조율된 거예요. KBS 보도 이후 선관위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압수수색 등을 거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측은 보수 성향 후보가 2명이 출마해 표가 분산될 우려가 있자 이 서 구청장이 김모 후보에게 불출마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서 구청장이 특정 후보의 출마를 막기 위해 정무특보와 선거 개입을 공모했다면서도 법정에서 자백한 것을 감안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직을 잃게 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록에 등장했던 이장우 대전시장은 앞서 증거불충분으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대전시 체육회장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단이 설립한 사립대인 금강대가 총장 직무대행 자리를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사 운영이 마비되면서 새학기 수강 신청이 중단되고 개강 일정이 미뤄지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래 학사 일정대로라면 지난 11일 수강 신청이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전산 시스템은 열흘 넘게 먹통입니다. 후기 학위 수여식은 온라인으로 대체됐습니다. 지난달 학교 법인이 총장을 대행할 부총장을 임명했지만 기존 총장 직무 대행이 교원 인사위를 거치지 않은 부당 인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면서 권한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직무대행은 법인 사무처가 예산 집행을 맡고 결제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며 파행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법인의 어떤 인사제청이 저희들의 어떤 요구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부들이 결국은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에게 간다는 게 너무나 참담합니다. 예. 반면 법인 사무처는 직무대행 직위 해제 조치를 무시하고 학생들의 볼모로 억지를 쓰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임명한 그분의 어떤 그런 결제 라인이 와야지 우리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직무 해제된 상태인데 그냥 막 결제를 받으면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결국 개강이 미뤄지고 일부 강의는 폐강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는 학생들의 몫입니다. 터무니없는 정치 싸움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고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속이 상하고 신입생들도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학교가 이런 상황인데 제 후배들이 생겨야지 과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재정 지원 제한 대학 꼬리표를 떼고 건학 20년차 도약을 꿈꾸던 금강대가 4개 고질적인 문제인 내부 분열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는 어떠한 미세한 영향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극전과 진공 상태에서 가동돼야 하는데요. 우리 연구진이 상온에서도 양자 컴퓨터가 작동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박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구글이 공개한 양자 컴퓨터입니다. 2m 크기의 6층 구조로 핵심 부품인 양자 프로세서 시커머원은 영하 269도의 진공 상태에서 가동합니다. 저온 유지 장치 때문에 큰 부피가 불가피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찾아낸 양자 프로세스 후보 물질 터뷴 인디움 산화물입니다. 터뷴 인디움 산화물을 레이저로 녹여 순수한 결정을 만든 뒤 다양한 자기장과 주파수 대역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양자 프로세스가 가동될 때 나타나는 고유 현상인 광학 전도도 비례 현상과 양자 스핀 액상 현상을 구현했습니다. 특히 영상 27도의 상온에서 양자 프로세스의 고유 현상을 구현한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온에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극좋은 장비 같은 아주 거대한 시설 같은 게 필요가 없고. 양자 컴퓨터 소자 물질을 찾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피직스 온라인에 실렸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한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터뷴 인디움 산화물을 무오류 양자 컴퓨터 소자로 개발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뉴스더기의 김현수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미드필더 배준호 선수가 최근 유럽 무대에 진출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 걸로 알려지면서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03년생인 배준호 선수는 지난 20세 이하 월드컵의 대표팀으로 선발돼 맹활약했죠. 6경기 출전, 1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한국 대표팀의 연속 4강 진출을 견인했는데요. 특히 준결승전에서 보여준 화려한 개인기에 상대팀 이탈리아의 눈치아나 감독도 배준호 선수는 특히 훌륭했고 뛰어난 선수였다, 이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대전 하나시티즌 관계자와 직접 통화해봤고요. 다수의 유럽 축구팀이 배준호 선수에 대한 문의를 해왔다는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잉글랜드 2부 리그 스토크시티 FC와 협상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또 앞서 배준호 선수도 유럽 진출에 대한 포부를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더 큰 무대로 나가서 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최종적인 목표로는 EPL이라는 리그에서 뛰어보고 싶고 한국에서는 황인범 선수를 롤모델로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맨시티에 있는 데브라이너 선수를 롤모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만 된다면 같이 뛰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배준호 선수는 K리그 대전에서도 큰 역할을 해줬는데요. 데뷔골은 지난달 22일 대구 FC와의 홈 경기였습니다. 주세종의 프리킥을 받은 김현우의 헤더가 배준호의 마지막 헤더로 연결돼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또 지난 13일에 있었던 FC 서울과의 홈 경기에서는 후반 41분 유강현과의 2대1 패스 뒤에 왼발 슛이 골망을 갈랐습니다. K리그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16경기에 출전해 2골을 기록한 건데요. 대전 하나시티즌 이민성 감독도 배준호 선수의 유럽 진출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서 아직 절반도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온다고 하면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할 거고 또 더 높은 무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준호 선수 영입을 위해 협상하고 있는 스토크시티 FC는 어떤 구단일까요? 현재는 2부 리그 소속이지만 과거 1부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소속 팀이었습니다. 2018년을 마지막으로 강등된 뒤 지금까지 2부 리그에 머물러 있는 건데요. 그렇지만 올해로 창단된 지 무려 160년이 됐고요. 세계 프로축구 클럽 가운데 두 번째로 오래된 역사가 깊은 구단입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배준호 선수가 젊은 선수인 만큼 외국 1부 리그에 가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보다는 2부 리그에서 더 많은 경기를 뛰는 게 좋을 거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만일 배준호 선수가 이적하게 된다면 대전 하나시티즌 입장에서도 공백을 피할 수는 없겠죠. 이를 대비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올 시즌에 대전이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격력인데 배준호 선수의 공백은 김인균 선수 등으로 국내 선수를 키워 나가면서 당분간 올 시즌은 외국인 선수의 활약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대전의 아들 황인범 선수처럼 되고 싶다는 배준호 선수. 그가 유럽 프로축구 무대에서 새로운 대전의 아들의 탄생을 알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뉴스덕이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재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독감처럼 일반 의료 체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인데요.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등 방역 정책을 단계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바뀌는 방역 정책을 김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4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감염병 등급 중 가장 낮습니다. 위험도가 줄어든 만큼 현재 의료 역량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4급 전환 시점은 의료계와 지자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8월 31일자로 시행합니다. 4급으로 전환되면 일부 혹은 전액을 지원했던 유전자 증폭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가 유료로 바뀝니다. 다만 고위험군에 대해선 검사비 일부를 계속 지원합니다. 선별 진료소 약 560곳도 계속 운영하고 먹는 치료제와 백신도 계속 무상 공급됩니다. 2단계 일상회복 조치 시행에 맞춰 해제하려던 병원급 의료기관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대응 전략은 피해 최소화 전략입니다. 60세 이상과 면역자 환자에서 나쁜 결과를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일 확진자 집계는 전수조사에서 520여 개 기관에 대한 표본 감시로 바뀝니다. 하지만 진단검사비 지원 중단으로 숨은 감염자가 늘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도 검사를 안 받는데 자부담으로 검사하라 그러면 누가 검사를 받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경계인 위기 단계를 주의로 하향 조정하는 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무위와 기재위, 교육위 등 12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옮기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 규칙안은 오는 30일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와 또 법사위 심의를 거쳐 연말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는 이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시계가 멈춤 없이 제 속도로 가길 희망한다며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내가 금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된 부여 군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여 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쯤 해당 군 의원이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여 경찰서에는 지난 14일 이후 현직 군 의원의 아내가 금 투자 사기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47건 접수됐고 피해액은 88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대전시 정동 대전역 서광장 주차 빌딩 공사 현장에서 녹슨 포탄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포탄은 지름 40cm, 길이 90cm로 6.25 전쟁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 당국은 폭발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군 폭발물 처리반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강한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모레 아침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이어지겠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고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요란하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아침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80mm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공주와 대전이 24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세종이 29도, 대전 30도, 논산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대부분 24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천안이 29도, 서산 30도 등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서천이 24도, 낮 기온은 보령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에도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